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1부. 협상이 왜 중요할까? 1. 새로운 시대의 영업 환경 변화와 판매의 의미. 추세 1. 바이어들은 점점 더 노련한 협상가가 되어간다. 추세 2. 바이어들은 어느 때보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추세 3. 세일즈맨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역할 전도. 파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물건 파는 일보다도 상점에서 준비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협상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2. 윈윈 영업 협상 전략. 파워 영업 협상가는 상대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한다. 무능한 협상가는 상대가 졌다고 생각하게 한다. 3. 협상에도 법칙이 있다. 2부. 협상은 이렇게 시작하라. 4. 당신이 원하는 그 이상을 요구하라. 규칙 제1조는 원하는 그 이상을 요구하라이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 협상의 여지를 준다. 당신은 늘 깎아줄 수 있으나 더 올려받을 수는 없다. 당신의 요구대로 결정될 수도 있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식가치를 높여준다. 협상 당사자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착 상태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상대방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5. 협상의 한계 정하기. 잘 살펴보면 큰 거래건, 작은 거래건, 중간쯤에서 타협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놀랄 정도이다. 등거리 전략을 이용하는 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상대가 먼저 자기 조건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상대의 첫 제안에 예스라고 하지 마라. 바이어의 첫 번째 제안이나 수정 제안을 절대로 수용하지 마라. 수용하면 상대는 자동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 7. 엄살 피우기. 파워 영업 협상가는 항상 엄살을 부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바이어의 제안에 놀람과 충격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엄살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것보다 본 것을 더 믿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시각이 청각에 우선한다. 바이어들 가운데 최소한 70%는 시각적이라고 믿는 것이 안전하다. 본 것이 들은 것보다 중요하다. 비록 바이어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더라도 충격과 놀람을 나타내야 한다. 전화로 엄살 부리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8. 내키지 않는 척 연기하라. 파워 영업 협상가는 판매를 할 때 협상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협상 범위를 압박하기 위하여 내키지 않는 척을 해야 한다. 9. 현안에 집중하라. 침묵 종결법. 제안서를 읽고 나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먼저 말한 쪽이 협상에서 패하게 하는 방법이다. 파워 영업 협상가는 인격이 아니라 사안에 집중한다. 당신은 늘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1시간 전 또는 어제 또는 지난주와 비교하여 지금은 어떤가? 클린턴 정부의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는 말했다. 침착성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협상 전략상 필요하다면 협상 도중에 화를 내도 무방하다. 만약 진짜로 화를 내고 이성을 잃는다면 협상은 늘 실패한다. 10. 상대를 제압하는 묘수. 입 다무는 것이 상책이다. 제안을 하고 입을 다무는 것이다. 바이어가 쉽게 긍정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확인할 때까지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협상 액수에 집중하라. 판매액에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에 비율을 생각하라. 협상을 통해 번 액수는 순이익이 되는 돈이다. 시간당 계산해서 당신이 쓰는 시간의 가치가 얼마인지 인식하라. 파워 영업 협상을 하면서 버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부. 협상에 들어가서 11. 최종 결정권이 없다고 얘기하라. 바이어가 최종 결정 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하면 당신은 아마 무척 허탈해질 것이다. 당신이 결정권자임을 바이어가 알지 못하게 하라. 구매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은 늘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바로 무관심이다. 당신의 문제는 무관심이다. 반대가 아니다. 반대는 구매 표시이다. 12. 정면 대치하는 대결적인 협상은 피하라. 협상 초반에는 특히 말에 조심해야 한다.
바이어가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더라도 절대로 논쟁하지 말라. 논쟁이란 늘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불을 지르기 때문이다. 정면으로 반박하여 충돌을 야기시키기보다는 맞장 붙이고 우회하는 습관을 들여라. 바이어가 이의를 제기하더라고 반박하지 말라. 충돌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느끼고 느꼈고 알았다 기법으로 상대의 적대감을 슬쩍 돌려놓아라. 마음속에 느끼고 느꼈고 알았다를 간직하고 있으면 바이어가 예기치 못한 적대감을 표출했을 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 13. 서비스의 가치 하락. 당신이 바이어에게 베푸는 어떤 양보도 그 가치는 빠르게 사라진다. 서비스의 가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다. 서비스의 가치는 일단 그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그 효용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협상할 때 양보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다리면 안 된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상대방은 신세를 졌고 따라서 나중에 보답할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상대에게 아무리 뼈에 사무칠 만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효용 가치는 빠르게 사라져버린다. 14. 중간 협상을 제한하지 마라.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승리했다고 느끼고 누가 졌다고 느끼느냐 하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파워 영업 협상의 핵심은 언제나 상대로 하여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반반씩 양보하자고 먼저 제안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상대방이 반반씩 양보하자고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15.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란 바이어가 자기 문제를 당신에게 넘겨서 당신 문제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마치 석쇠에 있는 뜨거운 감자를 당신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자신 문제를 당신에게 넘기게 하지 마라.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가격은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스스로 생각해보라. 바이어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16. 맞바꾸기. 맞바꾸기 전략이란 바이어가 양보를 요구할 때 자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조그만 양보라도 요청받으면 늘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라. 우리가 그 일을 해주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라. 당신은 대가로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한 양보의 가치를 높이고 나중에 그것을 이용하여 바꾸기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야금야금 부탁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표현을 함부로 바꾸지 말고 대가로 특정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 그것은 너무 도발적이기 때문이다. 4부. 협상의 마무리. 17. 강함과 부드러움의 전략을 조화롭게 구사하라. 작은 결정이 큰 결정으로 이어진다. 당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소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사소한 결정이 중요한 결정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18. 잠식 전략. 바이어의 마음은 이미 내린 결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일단 결정을 내리면 완전히 달라진다. 파워 영업 협상가의 규칙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꼭 미리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결정을 조금만 늦추고 한 발 물러섰다가 상대가 거절할 수 없을 때 조금씩 다시 잠식해가면서 추가 이익을 챙겨라. 19. 양보하는 방법. 잘못 1. 균등 양보 1,000달러의 협상 범위를 250달러씩 4번에 걸쳐 양보하는 것이다. 2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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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달러. 잘못 2. 한 번 크게 양보하고 만다 600달러, 400달러, 0달러, 0달러. 잘못 3. 미리 다 양보해 버린다 1000달러, 0달러, 0달러, 0달러. 잘못 4.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리 조금 양보한다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 가장 좋은 양보 방법은 주문을 반쯤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의 액수를 먼저 양보하는 것이다. 500달러, 200달러, 100달러, 50달러. 20. 제안의 철회. 마무리 영업 협상 전략 중에서 이번에 다루는 제안의 철회는 협상을 끝내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기법이다. 큰 건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칫 바이어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 철회 전략은 일종의 도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결정을 강요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든 결렬시키든 빨리 결론나게 한다. 21.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라. 명분 제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마지막 순간에 약간 양보하는 것이다. 그 양보의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양보의 질적인 혹은 양적인 규모가 아니라 시기이기 때문이다. 때를 잘 맞추면 양보 내용이 아무리 하잘것 없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2.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쪽이 크게 유리하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말로 협상할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일들이 생각날 것이고 그 사안을 유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계약서를 읽으면서 새로 등장한 사안까지 당신과 협의해야 하므로 무척 힘이 들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야 한다. 상대방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기대하면서 합의 사항을 바꿀 수 있다. 5부. 왜 생각처럼 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까? 23. 상대는 좀 더 많이 지불하기를 원한다. 나는 사는 쪽보다 파는 쪽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더 느낀다고 확신한다. 돈을 더 쓰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소비자에게 돈을 더 써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2. 소비자에게 당신 제안보다 더 좋은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협상을 게임이라고 생각하라. 먼저 게임의 규칙을 배워라. 다음에는 그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몸에 배도록 하라. 그 다음에는 현장에 가서 온갖 기쁨을 만끽하며 게임을 즐겨라. 협상이란 요령을 알고 신나게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재미있게 즐길 만한 게임이다. 24. 돈보다 중요한 것들. 가격이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당신이 가격 문제를 더욱 크게 느끼는 까닭은 세일즈맨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바이어가 가격을 크게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그럼으로써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가격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는 오류에 빠지지 마라. 절대 그렇지 않다. 25. 상대가 최고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지 알아내라. 거래를 포기하는 척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긴장을 풀고 당신을 협상 상대로 생각해다면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정보를 누설할 수도 있다. 6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마무리 비법. 26. 판매의 4단계. 바이어가 일상적인 경우보다 빨리 결정하게 하는 것. 결정을 빨리 내리게 할수록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점이 꽤 많다. 잘 알려진 영업 원칙 가운데 언제라도 마무리를 시도하라 원칙이 있다. 판매의 4단계. 1. 대상 물색. 2. 대상 심사. 3. 구매욕 자극. 4. 판매 마무리. 27. 파워 협상의 비법 24가지. 1. 예인선 전략. 한 번에 조금씩 요구함으로써 당신도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한 번에 조금씩 당신은 꿈쩍 않던 바이어를 움직여서 제품을 팔 수 있다. 앞으로 바이어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확신이 들 때에는 거대한 유조선을 조금씩 움직이는 예인선을 생각하라. 바이어는 마음을 바꾼다. 1분 전에, 1시간 전에, 아니면 하루 전에 바이어가 거절했다고 해서 당신이 다시 한번 요청했을 때 또 노라고 이야기한다는 법은 없다. 한 번에 조금씩 당신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이 마음의 산책 전략. 바이어를 데리고 마음의 산책을 떠나라. 억지로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가 여전히 노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산책을 하면서 짤막한 이야기로 그의 관심을 돌렸다가 다시 마무리로 돌아가라. 뛰어난 세일즈맨은 짜증 한 번 내지 않으면서 그 일을 대여섯 번 반복할 수 있다. 위대한 세일즈맨은 10번쯤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노를 절대로 최종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저 바이어를 데리고 산책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표시라고 생각하라. 참 그렇다고 못할 당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남김없이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해보라. 마치 쓰러뜨리면 또 나타나고 쓰러뜨리면 또 나타나는 사격장의 표적처럼 장애물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전략. 부유한 고객과 상대할 때에는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마무리 전략을 상기하라.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그렇게 말해준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성품에 매우 만족하여 돈이 아까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5. 내버려둬 전략. 상품 설명을 끝낼 즈음에 몇 분쯤 고객을 혼자 놔두면 판매 성공률을 꽤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 곁에 있으면 오히려 판매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바이어가 당신에게 이것저것 자꾸 이야기할 여지를 주지 마라. 스스로 해결하게 하라. 다만 바이어를 당신 사무실이나 당신 차 안에 있게 해야 한다. 그의 차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 쉽게 자리를 뜰 수 있기 때문이다. 6. 빈스 롬바르디 전략. 모든 사람이 1차 시도는 한다. 좋은 선수와 위대한 선수의 차이는 위대한 선수는 2차 시도를 감행한다는 점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경기는 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위대한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만해, 너는 할 만큼 했어라고 말할 때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다. 7. 침묵 전략. 침묵 전략은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다. 원칙은 제품 소개를 마치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진다. 기다리시라. 상대가 예스라고 하지 않을 낌새가 보일 때까지 제안을 수정하지 마라. 기억하라. 고객이 언제나 예스할 것이라고 가정하라. 상대가 당신 제안을 수용할지 안 할지 알 수 있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라. 8. 조건부 마무리 전략.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를 성공시킴으로써 마치 큰 결정을 작은 결정으로 바꾼 것 같이 보인다. 9. 부수 조건 설정 전략. 바이어의 마음이 소유자가 된다는 기분에 휩싸여 있으면 부가 조건 따위는 달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10. 벤 프랭클린 전략. 종이 한 장을 두 칸으로 나누어 한쪽 위에는 찬성, 또 한쪽 위에는 반대라고 써넣는다. 마음을 선뜻 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전략을 쓰면 그의 마음에서 갈등 요소를 제거하여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1. 어처구니 없는 실수 전략. 12. 마지막 장애물 전략. 판매를 포기한 척한다. 바이어의 긴장을 풀어놓는다. 바이어로 하여금 한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 13. 강아지 전략. 꼬마에게 강아지 파는 수완이 뛰어난 가게 주인 이야기. 주인은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주말을 같이 지내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월요일에 돌려주면 된다. 14.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전략. 작은 결정이 큰 결정으로 이어진다. 자동차 세일즈맨이 고객에게 묻는다. 만약 차를 사신다면 시트 커버는 가죽을 원하십니까? 비닐을 원하십니까? 빨간색과 하얀색 중 어느 색을 더 좋아하십니까? 15. 긍정적인 가정 전략. 늘 긍정적으로 가정하라. 고객이 물건을 산다. 당신한테 산다. 오늘 산다. 모든 일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라. 16. 질문에는 질문으로 전략. 검은색이 있나요? 검은색을 좋아하십니까? 45일 후 결제라면 괜찮으시겠어요? 45일 후 결제를 원하십니까? 17. 전쟁 포로 전략. 결정을 못하는 고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라. 압박받는 상황에서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므로 선뜻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고 고객에게 설명하라. 바로 그 순간 바이어는 자기는 결정 내릴 용기가 있는 10% 안에 든다고 생각하고 구매 결정을 강행할 것이다. 18. 대안 선택 전략.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확실해야 할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두 가지로 좁혀야 한다는 점이다. 세 가지 이상이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 번째 요소를 없앨 필요가 있다. 19. 문고리 전략. 문고리 전략은 당신이 더 이상 판매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20. 분리 공격 전략. 두 사람을 상대로 판매할 때에는 언제라도 각계 격파 전략을 써야 할 것이다. 두 사람 가운데 좀 더 독단적인 사람에게 접근하라. 20일 생각할 시간을 주어라 전략. 고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할 때도 있다. 22. 지폐 이용 전략. 23. 히든 카드 전략. 문득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야기할 히든 카드를 남겨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무엇을 팔든
그것을 샀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객에게 모두 말하지 마라. 늘 문득 생각났다며 말할 히든 카드를 남겨두어라. 24주도 전략. 어떤 사람들은 결정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당신을 대신해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십시오. 그 뒤 사소한 문제는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7부. 협상의 주도권을 쥐는 방법. 29. 협상 추진. 바이어와 협상할 때에는 바이어를 움직이는 다른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러한 요인들을 알아내고 이해하는 것이 윈윈 협상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바이어에 대해 많이 알수록 당신은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바이어에게는 중요한 사안을 양보할 수 있다. 바이어와 당신 사이에 형성된 호감은 틀림없이 거래에 도움이 된다. 그런 호감 없이는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양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바이어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바이어도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바이어의 호감을 사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양쪽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양자가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실현시킴으로써 서로 이익을 얻는다. 30. 미심쩍은 상대는 이렇게 대처하라. 미끼 전략. 미끼 전략이란 바이어가 당신의 관심을 협상 현안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선적 날짜를 미끼로 사용한 경우 바이어는 단순히 선적 날짜를 빠르게 하는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늦추는 대신에 설계비와 운임을 떼어버리는 실속을 차릴 수 있었다. 붉은 청어 전략. 당신의 주의가 흩뜨려지면 당신은 그 사소한 문제가 바이어의 주된 관심사라고 착각한다. 물론 바이어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다. 바이어가 뒤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붉은 청어식의 사안을 만들어낼 때 당신은 눈을 부릅뜨고 협상의 줄거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그 헛개비 사안을 어처구니 없는 양보와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31. 나달 줍기 전략. 다른 모든 전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양보하기 전에 늘 상대방이 당신 외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상대방의 대안이 적을수록 당신의 힘은 커진다. 덮어씌우기 전략.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상대에게 전달한 후 방심을 노리는 수법이다. 덮어씌우기 전략은 바쁘거나 게으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뒤통수치기 전략. 일단 거래를 확정한 뒤에 가격을 올리거나 조건 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역정보 전략. 사람들이 은밀히 얻은 정보를 잘 믿는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늘 그렇듯이 가장 좋은 사업 전략은 전반적으로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올바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방법이다. 여기까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